화면을 마구 흔들고 극한의 던전 플레이 게임 테스트, 매우 리얼한 실시간 3D 렌더링 테스트, 히트패스 블락이 들어간 엑시노스 2600의 의외의 발열 관리, 성능 분석의 교본, 긱벤6 3D 마크까지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런지 PD입니다.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한 갤럭시 S26의 성능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수치상 최고 성능부터 스로틀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체감하는 실제 사용 성능, 다양한 환경에서의 발열 관리 상태, AI 성능 등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분석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비교군으로 폼팩터가 완전히 달라서 쿨링 시스템까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같은 시리즈라서 기준점으로 잡기에 무리가 없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를 탑재한 갤럭시 S26 울트라, 언제나 경쟁하는 A19AP의 아이폰 17과 A19 프로 AP의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3D 렌더링을 실시간으로 계속 돌려서 성능이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테스트는 안드로이드만 가능해서 갤럭시 S26와 S26 울트라, 전작인 S25 울트라까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단부에서 실시간 기록되고 있는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을 보면 S26가 119.7fps로 S26 울트라의 171.1fps와 비교 시 약 30%가 낮아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고 S25 울트라의 121.9fps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S26의 결과가 동일 시리즈 내에서 많은 차이가 나면서 전세대 스마트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프레임의 변화를 기록한 그래프를 보면 S26가 프레임 변동폭이 가장 작아서 3D 렌더링 시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더 좋습니다. 3D 렌더링 실시간 테스트에서 엑시노스 2600 S26의 결과가 다소 낮게 나와서 GPU의 그래픽 처리 성능을 점수화해서 확인하기 좋은 3D마크 결과를 이어서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갤럭시 언팩 이후 갤럭시 S26 울트라의 성능을 분석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와 비교해서 S26 울트라의 3D마크 점수가 5에서 10%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군인 S26 울트라의 점수가 이전 영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S26의 점수가 아이폰 17 시리즈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세부적으로 4K 렌더링 성능 테스트인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점수는 처음 보여드린 실시간 3D 렌더링 테스트처럼 S26 울트라보다 낮은데 격차는 약 9%입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그래픽 성능 테스트인 솔라베이와 논 레이트레이싱 그래픽 성능 크로스 플랫폼 테스트인 스틸로마드 라이트는 반복 테스트를 해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3D마크에서 스로틀링으로 인한 실제 사용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S26 울트라와 비교하면 최고 성능은 9%가 낮고 실사용 성능은 10%가 낮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7과 비교 시에는 최고 성능에서 30%, 실사용 성능에서 23%가 높습니다. 다음 솔라베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S26 울트라와 비교 시에 최고 성능과 실사용 성능 모두 오차 범위 내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아이폰 17과 비교 시에는 최고 성능에서 28%, 실사용 성능에서 30%가 높습니다. S시리즈 일반 모델은 작은 폼팩터의 한계를 울트라 모델 대비해서 스로틀링이 10에서 15%가 더 걸리곤 했었는데 이번에 S26는 S26 울트라와 비슷한 수준인 60에서 64%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실사용 환경에서의 CPU 연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긱벤치6 점수입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의 S26 울트라와 비교 시 싱글코어 14%가 낮고 멀티코어는 오차 범위 내 차이입니다. 시리즈 내 포지션이 비슷한 A19의 아이폰 17과 비교 시에는 싱글코어는 12%가 낮고 멀티코어는 20%가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높은 점수라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텐데 동시대에 나온 AP와 비교해서 싱글코어의 점수가 낮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수치상으로 멀티코어 성능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와 비슷한 수준이니까 좋습니다. 각종 벤치마크 도구의 점수를 이용해서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한 갤럭시 S26의 성능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데 성능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임 성능 테스트 결과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게임 성능 테스트는 S26와 S26 울트라를 상호 비교합니다. 먼저 게임 성능 테스트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원시는 S26와 S26 울트라 모두 그래픽 설정을 가장 높게 해도 60fps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서 30분 이상 플레이를 한 상태에서 화면을 좌우로 반복해서 빠르게 흔들어 봤습니다. S26는 프레임이 중간중간 한 번씩 빠지는 것이 보이는데 S26 울트라는 거의 빠지지 않고 60프레임 선을 잘 유지합니다. 이어서 원신보다 프레임 유지가 더 힘든 게임인 마비노기 모바일을 플레이했습니다. 테스트는 게임 내 던전에서 자동 플레이로 진행을 했고 화면을 넘겨야 할 때만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티가 아닌 개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먼저 심층 던전 남측 페어 2층 3구역을 어려움으로 플레이했는데 두 스마트폰 모두 50에서 60프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 범위가 더 넓고 몬스터들이 더 다이나믹하게 등장하는 심층 던전, 북측 페어 2층 3구역 어려움을 플레이했고 프레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S26 울트라가 S26보다 약간 더 잘 나오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던전을 연속적으로 한 번 더 플레이를 하니까 S26 울트라도 중간중간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S26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집니다. 앞 테스트보다 차이가 조금 더 벌어져서 S26의 게임 성능 유지력이 S26 울트라보다는 떨어집니다. 갤럭시 S26의 게임 성능은 절대적으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게임 플레이 환경의 그래픽 난이도를 최대로 끌어올렸을 때 성능이 S26 울트라보다는 살짝 미치지 못하고 게임 성능 유지력 면에서도 강한 부하가 계속될 때 S26 울트라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 눈에 띕니다. 물론 플레이하는 게임의 종류가 달라지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원신과 마비노기 모바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이 대부분의 게임에 맞아 떨어질 겁니다. 벤치마크 점수부터 게임 성능까지 분석을 했고 발열 관리는 괜찮은지도 확인을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게임 원신 플레이, 4K 영상 촬영, 유튜브 4K 시청이라는 4가지 환경에서 외부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갤럭시 S 시리즈의 일반형은 울트라 대비해서 쿨링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 발열 관리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퍼 챔버를 개선해서 성능을 많이 올리고도 상당히 좋은 발열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S26 울트라와 비교해서 S26의 외부 최고 온도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임 원신 플레이 시에는 오히려 더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S26의 크기가 S26 울트라보다 작아서 쿨링 시스템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엑시노스 2600에 탑재된 히트 패스 블락 HPB 덕분입니다. 히트 패스 블락 HPB는 모바일 API 패키지 단계에서 발열을 줄이는 기술로 기존 프로세서 위에 메모리가 얹어져 있던 설계에서 메모리를 한쪽으로 밀면 생긴 절반의 공간에 구리 소재 방열판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HPB를 통해서 발열을 최대 16% 줄였다고 자신있게 발표를 했었는데 진짜네요. 스트레스 테스트 시 최고 42.6도, 게임 원신 플레이 시 최고 38.3도 수준이라면 무엇을 간에 발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입니다.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한 갤럭시 S26 성능 분석, 마지막은 AI 성능 분석으로 긱벤치 AI를 이용합니다. 동일한 텐서플로어 라이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갤럭시 S26 울트라와 비교 시 각각의 AP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백엔드인 QNN과 ENN 사용 시에 S26의 ENN 점수가 더 높고 CPU와 GPU를 백엔드로 사용할 때는 S26 울트라의 점수가 더 높습니다. 이어서 OS의 차이로 애플코어 ML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아이폰 17 프로맥스와 비교하면 엑시노스 뉴럴 네트워크의 하프 프리시전과 퀀타이즈 점수에서 S26가 앞서고 다른 부분은 아이폰 17 프로맥스가 앞섭니다. 갤럭시 S26의 성능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동일 시리즈 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를 탑재한 S26 울트라 대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게임 성능, CPU 싱글코어 점수, GPU 렌더링 성능이 뒤처지거든요. 그래도 S26가 상대적으로 작은 폼팩터임에도 발열 관리와 기본적인 성능 유지 안정성에서 S26 울트라와 비빌만 하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갤럭시 S26의 성능이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아쉽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엑시노스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개선하고 나와서 일반이나 플러스에서 사용하기에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울트라 대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이나 플러스를 선택할 때 엑시노스 2600을 탑재했다는 사실 때문에 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모바일 게이밍이 최우선 가치거나 무조건 가장 좋은 성능을 원한다면 당연히 S26 울트라로 가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